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0월 25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적임자다. 이렇게 처음 언급을 한 쪽은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 그때 토요일 날 이 서정욱 변호사, 법대로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인요한 교수가 적임자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는데 뭐 덕망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신선함, 아예 정치권에 별다른 인맥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그래서 오히려 홀가분하게 빚이 없기 때문에 혁신을 잘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인요한 교수가 실제로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자, 그리고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2, 3일 지났는데, 아무래도 좀 어떤 덕망, 인품, 이런 걸로 정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순진하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가령 아침에 제가 전에 드렸다시피, 이준석계는 지금 혁신을 하려면 우선 도려내는 게 더 시급합니다. 뭐 통합을 한다고, 어설프게 통합을 한다고 끌어안아봤자 나중에 또 더 큰 분란의 불씨를 안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두세 번 이렇게 가출을 한 것을 끌어안았지만은 결국은 또 소동을 벌이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손절하는 것이 오히려 혁신의 첫 단계인데, 이준석계 천하람에게 혁신을 맡아달라고 어젯밤에 전화를 했다가 퇴짜를 맞았을 뿐만 아니고 천하람이 시시콜콜 그것을 오늘 아침에 방송에까지 나와서 나에게 혁신위원 제안이 왔는데 내가 거절했다. 나는 이미 혁신안 같은 것을 이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벌써 당에 다 전달을 했으니까 그거 잘 찾아봐라고 했다. 이런 식의 시금방진 이 반응을 사는 일종의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걸 언론 플레이까지 했죠, 천하람이. 자, 그런데 오늘은 곧 그 혁신위원들을 선임을 하고 나서 첫 공식 행사를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 혁신과 광주 5.18 묘역을 첫 일정으로 찾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죠. 이 5.18 묘역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바로 또 김종인입니다. 여기저기 민주당, 국민의힘 계열 왔다 갔다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했던 그 김종인이 그때 이 미래통합당 시절에 비대위원장을 맡았었죠. 그런데 이 보수 정당의 대표급, 비대위원장도 일단 대표라고 보면은 대표급으로는 처음으로 광주 5.18 묘역을 찾아갔습니다. 2020년 8월 19일인데 5.18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장문의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당 대표 자격으로, 보수 정당 대표 자격으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김종인은 사실 이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 국보위 활동을 했습니다. 국보위 재무분과에서 활동을 하고 또 역시 신군부의 일원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그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경제수석,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석 할 때 그 비자금 뇌물을 받아서 구속이 된 그런 전력도 있죠. 자, 그래서 국보위 참여 이런 개인의 전력을 세탁을 하기 위해서인지 5.18 묘역에 가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김종인은 독일 유학파죠. 독일에 유학을 다녀왔죠. 그래서 그 무릎을 꿇는 장면이 과거에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가서 희생자, 2차 대전 희생자들, 특히 유대인이 많이 있는 그 희생자들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을 그대로 흉내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김종인은 인요한 그 교수가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되니 조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다.
인요한 교수를 영입을 했다고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특유의 빈정거림이죠. 자신의 한계를 인요한 교수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런 혹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김종인을 따라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첫 일정으로 5.18 묘역을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총선 전에 뭔가 리모델링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혁신위원회를 꾸렸는데 혁신위원장이 첫 일정이 강주를 가는 것, 5.18 묘역에 가서 물어볼 것, 물어볼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것과 이 혁신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인요한 위원장은 전남 순천에서 생활을 많이 했죠. 그래서 스스로 순천 촌놈 그렇게 이야기하고 5.18 때는 실제 5.18 때는 시민군 그러니까는 대규모 시위를 하던 시민군 나중에 시민군이 뭐 무기고도 탈취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시민군의 통역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통역을 했다. 그 시민군 편에 섰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지금 5.18 묘역을 참배를 하는 것이 그 연장선상이면 개인으로서야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은 이것을 보수정당, 정통 보수정당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자격으로 그렇게 그 5.18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라면은 김종인과는 또 다른 결로 이것을 그러니까는 공인의 자격으로 정당 여당의 혁신위원장 자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었죠. 이게 그냥 지금 넘어갈 듯한 분위기인데 지금 강주 5.18 묘역을 먼저 첫 일정으로 간다는 걸 듣고 나니 이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TV조선과 통화를 하면서 인요한 위원장이 당내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다음에 덧붙인 말이 당의 낙동강 하류 세력은 낙동강 하류, 상류가 아니고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뒷전에 서야 한다. 나중에 논란이 일어나니까는 그건 내 농담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묘하게 맞물립니다. 이것이 낙동강 하류라면은 영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뭐 이쪽에 영남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영남 물갈이론으로 지금 발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영남 지역 3선 이상은 이 험지 출마 뭐 이런 것을 또 내놓을 것이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인은 통합을 이야기했지만은 통합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지역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이 낙동강 하류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첫머리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손절이 시급한 이준석께 껴안으려고 천하람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가 일종의 망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짧은 기간이지만은 일어난 일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국민의힘의 리모델링 이것은 인요한 카드로는 한계가 있다,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끝날 게 아니고 재건축 수준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는 재창당 빅텐트를 치는 그런 말까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로는 이 혁신이 거의 사실상 어렵게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방안을 총선을 앞두고 모색해야 된다. 그런 말이 당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